안녕하세요. 신태전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비타민 D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타민 D는 수용성이 아닌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는 중간에 드실 수 있으면 효과가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타민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 논문이라던가 그렇죠, 뭐 리서치 페이퍼라던가 또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기본으로 해서 알려드리는 게 참 좋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안하게 저의 개인 동영상이다 보니까 제가 임상에서 경험했던 부분, 그리고 똑같은 환자들이 왔을 때 내가 사례들을 보니까, 내가 그동안 임상에 느꼈던 사례들을 보니까 이렇더라라고 하는 것을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하도록 할게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과학적인 사이언티픽 데이터를 꼭 요구해야 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리서치 페이퍼를 찾아봐서 알려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냥 편안하게 저의 경험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전에 어떤 환자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오신 지 한 2달 반, 3달 되셨는데 일주일에 2번씩 오시다가 한 달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에 지금 1번씩 오셨어요. 지금은 못 오고 계세요. 저번 주에 한 번 오시고 나서. 왜냐하면 입덧이 너무 심해서. 자,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분이 물론 목도 아프고 등도 아파서 근육 통증으로 해서 왔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셔서 오신 환자였는데, 이분이 저번 주에 오셨을 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환희에 찬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Dr. Shin, I think I got a pregnant. 그 얘기는 뭐냐면 임신했어요 이거잖아요. 얼마나 기쁘던지, 정말 그날 너무나 기뻐서 정말 그 하루가 너무나 빨리 지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후배님들, 그리고 우리 뭐 원장님, 동료 원장님들, 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나도 임신이 되고 싶은데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혹시 또는 임신을 정말 원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다 하시는 우리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이 안 되는 분들 거의 뭐 난임, 불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분 정도의 여성분들이 임신을 못하고 계시다가 출산을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한 지 15년이 됐는데 아이가 없다가 임신을 하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결혼한 지 2년, 3년 뭐 임신 소식이 없어서 와서 치료받고 임신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IUI 또는 IVF라 그래서 시험관 그런 아이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착상이 안 돼서, 그러니까 자궁의 벽이 너무 두꺼워야 되는 너무 얇아서 시험관 아이가 자궁에 착상이 안 돼서 또 실패로 이렇게 갈 뻔했던 분이 치료를 받으시고 자궁벽이 충분히 두꺼워지셔서 착상을 하신 케이스도 있고요. 또는 어떤 분들은 속이 안 좋아서 왔는데 맥을 보니까, 저는 또 한의사기도 하니까 맥을 보니까 임신맥인 것 같아요. 임신맥은 사실 그 체했을 때 맥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맥을 봤는데 체한 맥이에요. 근데 속이 미스끄러우십니까? 예, 조금이요. 어저께 못 드셨나요? 어저께 잘 못 먹었습니다. 체한 것 같은데요? 체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혹시 생리 언제 하셨죠? 에이, 선생님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그래도 생리 어째 하셨죠? 저번 주에 저번 달에 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이, 제 맥이 약간 임신한 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보약을 드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보약을 좀 약간 미루고 그 다음에 한번 경과를 두보고 나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하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에 전화가 오셨어요. 임신하셨다고.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케이스가. 그러니까 내가 임신한 걸 모르고 일하다가 유산이 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유산을 한 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모든 그런 여성분들의 혈액 검사를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혈액 검사를 전에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혈액 검사를 하다 보니까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분들의 혈액 검사 수치를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수치가 30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30이 아니라 7, 8, 9, 10 요 정도가 되더라. 어떤 분들은 7도 안 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분이
임신이 안 되신다 해서 오시는 분들은 비타민의 복용량을 저는 많이 올려드립니다. 보통 4,000IU에서 5,000IU까지도 올려드리고요. 임신이 된 상태에서도 저는 비타민 D를 복용하시도록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비타민 D가 충분하면 태아, 아이들의 비타민 D까지도 충분해지기 때문에 그 용량이 충분해지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장 발육, 두뇌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pros and cons 해서 맞습니다라는 분들도 있고 틀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게 틀리고 저게 맞습니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항상 포지티브한 생각을 한다 보면 비타민 D는 복용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복용을 하는 게 우선 우리 몸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고용량이라고 해서 뭐 수만 IU, 인터내셔널 유닛이라고 하는 수만 IU를 매일 복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저는 복용하는 걸 좋아해요. 특히 요즘 팬데믹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비타민 D 5,000 IU 정도는 우리의 몸의 면역 기능을 또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도 매일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비타민 D를 5,000 IU씩 복용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혈액 검사의 수치에 따라서 비타민 D의 용량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큐프레셔, 지압법이 참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압법을 하되 병원에 매일 올 수 없으니까 그 환자분의 남편분이 항상 지압을 매일 저녁마다 해드리고 비타민 D를 복용을 하고 그 환자분에 맞는 그 생약 성분의 그렇죠? 생약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 보니까 임신이 되는 확률이 좀 더 많아지더라. 근데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경험이 더 쌓아지다 보니까 아내만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게 아니라 남성들도 미래의 아빠가 될 분들도 비타민 D를 복용을 하면 에너지도 충분히 강해지고 스태미나도 강해지고 그리고 정자도 건강해지고 면역 기능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의 엄마 아빠가 둘 다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더라 라는 그런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후배 원장님들, 정말 후배님들은 나도 정말 비타민에 대한 뉴트리션에 대한 관심이 많아. 요즘 펑셔널 메디슨, 기능의학에 대한 붐이 되게 많이 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득 시작을 하시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게시판에 답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한 제가 알고 있는 경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D를 복용하면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비타민 D를 마치 비타민 C처럼 저는 비타민 C를 먹으면 가끔은 에스코빅 애시드라 그래서 비타민 C를 복용을 하면 속이 쓰린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비타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타민 D를 복용을 하면 속이 좀 안 좋은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좀 조심하는 게 좋고요. 또는 우리 몸에 고칼슘 혈증이 있으신 분들도 비타민 D 복용을 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신장 결석이라던가 또는 담낭에 돌이 있다고 할 경우에도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걸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오면 꼭 주치의와 프라이머리 닥터와 상의를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어느 정도의 적정량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가끔 이걸 먹으면 좋대 해서 굉장히 과하게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이나 미네랄, 한약은 항상 의사 선생님들한테 또는 약사 선생님들한테 꼭 자문을 받으시고 복용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D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저는 햇빛 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햇빛을 쐬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이 생성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옛날에 TV 같은 데 보면 특히 영국은 흐린 날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햇빛이 나는 날 많은 사람들이 우통을 벗고 그렇죠? 상체를 탈의하고 그다음에 잔디에 누워서 햇빛을 쬐는 그런 광경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비타민 D 생성을 위한 햇빛 조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얼굴만 내놓고 잠바 입고 바지 입고 밖에서 걷는다고 해서 비타민 D를 내가 만들기 위해서 햇볕을 쬐을 거야 라고 하는 거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냥 상의 탈의라던가 또는 우리 많은 그런 피부가 노출된 상황에서 햇빛을 받는 게 비타민 D 생성에 큰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현대인들은 주로 컴퓨터 많이 일하고 실내에서 많이 일하기 때문에 보통 하루에 한 1시간,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의 햇빛을 쬐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하게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루에 우유를 뭐 한 1갤런씩 먹고, 그렇죠? 1갤런씩 먹고, 또는 뭐 버섯이라던가 그 외에 비타민 D가 많이 있는 음식물을 많이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 알의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왕이면 파우더 가루약으로 된 비타민이나 또는 물약으로 된 비타민 D가 흡수율이 더 좋다고 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꼭 그런 거 가리지 않고 비타민 D를 복용할 수 있다면 정제도 괜찮고 또는 파우더도 괜찮고 캡슐 파우더도 괜찮고요. 리퀴드 물로 된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어떤 분들은 정제를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속이 안 좋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가루로서 물에 타거나 또는 이렇게 음식에 넣어서 같이 드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100% 맞고 이것이 100%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보니까 요즘 환자분들 중에 임신을 못 하시다가 임신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비타민 D의 양이 수치가 저조해 있으면 임신이 어렵더라 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동영상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요즘 클리니컬 뉴트리션 파트에 대해서, 기능의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호응이 좋아서 참 감사드립니다.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계속 많은 질문을 또 보내주시고 계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흡족하게 생각을 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비타민에 대한 얘기를, 영양학, 뉴트리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서브스크라이브 해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성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 좋은 소식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